마라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몇 가지 제품들을 이제 대표님이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입맛에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개발해 오신 그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던 소스가 이제 그 마라 향미유 그리고 이제 마라 다대기 그리고 이 마라 맛을 기본적으로 내주는 마라 그 우마미 분말. 레이스 분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었죠? 그다음에 마라 분말. 네. 양념 마라 분말. 예. 산 거에 쓰는 마라 분말. 예. 그리고 이제 견장 소스. 예. 요 5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중국 본토의 맛을 확연하게 지역마다의 맛을 낼 수는 없지만 한국 내에서 이 5가지 소스는 가지고서 모든 마라에 관련된 소스들은 뭐 마라 볶음부터 시작해서 마라탕부터 시작해서 마라 관련된 요리들이 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가능하죠. 뭐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음식점들이 마라탕을 추가하고 싶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뭐 소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쉽게 뭐 성행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드신 게 아까 뭐 참깨하고 참기름을 비교해 주셨던 그 마라 향미유잖아요. 예. 저희들이 마라 향미유를 먹어보면 이 마라 향미유가 마지막에 후첨을 했을 때 그 얼얼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어떤 음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마라 관련된 소스에 대한 개발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도 다 따로따로 개발을 했었죠. 예를 들면 마라 떡볶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마라 떡볶이를 만들었고 뭐 마라 곱창 전골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마라 곱창 전골을 만들었었고 마라 치킨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마라 치킨 소스를 만들어 드렸고 그렇게 해봤더니 저희도 부담이고 그거를 받는 분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회사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어야지 그 소스를 돌릴 수가 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설비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은 양을 주문하면은 우리도 부담스럽고 또 저희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고객에게 보내면은 고객도 이 제품을 언제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지 유통기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료를 소분화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제품을 소분화해가지고 소스를 개발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마라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마라탕이라든지 마라샹궈가 아니고 어떤 한 메뉴를 마라 맛을 개발하겠다 했을 때 그 메뉴의 시장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 다 힘들다. 그래서 좀 멀티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마라 향미유, 마라 에센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물 요리라든지 볶음 요리라든지 뭐 이런데 후첨 그냥 다 만든 후에 살짝 토핑처럼 이렇게 참기름 뿌리듯이 살짝만 뿌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마라향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또 한번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짬뽕에 테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짬뽕 소스를 마라 짬뽕 소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예 제품을 따로 만든다. 그러면은 기본 생산량도 부담이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마라 향미유를 써서 완성된 짬뽕에 살짝만 뿌려줘서 효과를 낸다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렇죠. 저희도 그냥 기존 제품을 납품하면 되니까 뭐 생산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맞춰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맞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소스를 활용하면은 마라에 관련된 그 마라탕, 마라샹궈 같은 비빔마라 같은 마라에 관련된 메인 요리들 빼고 기타 다른 이제 마라가 추가된 그 메뉴들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쉽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결국엔. 그러면은 어찌 보면 한국에도 소스 공장들이 많이 있고 마라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도 소스 공장도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중국에 계시는 대표님한테까지 물어 거기까지 의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마라만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물론 재료들이 좀 있기야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도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참기름인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희석이 많이 된 참기름. 우리나라에 그런 뭐 막기름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거 이제 뭐 그 짜고 남은
그 깻목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만드는 막기름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주로 한국에 음.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좀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샘플을 받았는데 굉장히 좀 희석이 많이 돼서 향이 약한 것들. 예를 들면은 짬뽕에다가 가뜩이나 짬뽕을 만들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에 향료를 추가를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름을 추가하게 되면은 위에 기름이 너무 많이 뜨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그 향을 내주는 그런 에센스가 있다면은 살짝만 뿌려줘도 정말 티가 안 나는 선, 기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느낌으로 마라 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이 순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추출 방식으로는 좀 힘들고요. 중국이 좀 발전한 추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추출을 하면은 제품이 굉장히 좀 진하고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원료들이 나오거든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저희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기존에 어느 식당이 됐든 어느 프랜차이즈가 됐든 거기에도 재고 부담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를 제품마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핵심 소스 3가지, 4가지만 가지고도 다양한 어떤 마라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네. 뭐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수익 측면에서도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까지 접목을 해서 어떤 향이라든지 얼얼함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풍기는 향까지도 다 잡아서 지금 그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예. 그 지금 판매하시는 데들이 뭐 저는 이미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먹어봤고 저희가 운영을 하거나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받는 프랜차이즈 기업에다가도 제안을 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품하고 기존의 제품을 비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리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느꼈었던 맛이나 향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소량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스펙에 영향을 안 주죠. 네,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에서 원재료를 가져온다고 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싸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은 그렇게 싼 제품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유통을 해보면.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만드는 방식도 틀리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해오면서의 그 분명히 그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제품을 쓰는 건 그 양 대비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량 대비 가격을 따져보면 그게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아마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네, 농축에 아무래도. 대해서 네. 굉장히 비싼 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 뭐 마라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탔고 안정적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가격은 안정화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가격은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잖아요, 현재.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냐 마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저는 또 중국이 현재 실제로 살고 있고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인데 네. 제가 중국의 그 제조에 대한 강점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원재료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서는 또 가격의 변동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인 그 제품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제품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같은 가격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라에 사용하는 재료이긴 한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한약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네. 수입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네. 실제로 그 제품을 가지고 뭐 다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라든지 식당, 받는 식당이라든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그것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됐나요? 아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네. 그 소비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원재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지 같은 경우에도 이 소기름이잖아요. 네네. 소기름이 수입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닌데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는데 네. 그 서류를 발급해주는 기관을 중국에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물론 찾아서 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좀 비밀사항인지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일 수 있고 또는 한약재 중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한약재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네네네. 한국에서 제조하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 판매할 생각인데 네, 그 공장이 이제 해니푸드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어때요? 어, 네. 大家好，我是青岛和氏吧食品有限公司的李经理。我20年之前去中国青岛，然后开始生产韩国的酱料，现在还生产烘焙的原料。今天跟金总一起拍视频了。我是第一次拍视频的，所以有一点紧张，有一点担心我说的中国话也不好，或者是我解释的这个内容也不好，很担心。但是很感谢看到这个节目，以后多多关注这个视频吧，谢谢。 제육한 거 아니시죠? 아니,